옵티머스 투자 로비 의혹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라임 전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 파장이 검찰과 야권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반환점을 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향후 전망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익 가천대학교 부교수 박민식 전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라임 전주인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폭로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야당의 정치인 그리고 현재 검사들에게까지 로비를 했다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 건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두 분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사건이 굉장히 좀 복잡해 보여요. 예. 복잡한데 좀 분리해 보자면 첫 번째는 많은 피해자가 난 금융 사기 사건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야의 그 주요 정치인에 대한 로비를 했다는 정치 예. 로비 의혹이 있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검사 접대 이런, 그리고 선택적 수사, 이런 검찰 수사, 이 세 가지가 지금 모두 엮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 야당은 주로 두 번째 그 정치인 로비에 집중해서 특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여당은 세 번째 그 검찰 로비 이쪽에 집중을 해서 지금 공수처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사실은 결국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만 이 사실이 확정이 될 겁니다. 그 전에 아무리 많은 얘기들이 오가더라도. 그래서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라임이건 옵티머스건 이분이 말을 하고 이 서류를 내시는 분들이 범죄 피의자들이세요. 이런 분들의 한마디나 이런 편지 한 통 이런 것에 언론과 정계가 너무 이렇게 쉽게 넘어가서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우리 정치와 언론이 주목해야 될 분들은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 아니겠어요?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그 피해를 어떻게 좀 도와드릴 것인가, 이런 곳에 좀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너무 과도하게 이것을 정쟁화시키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나친 정쟁화는 자제해야 한다. 의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교수님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예. 같습니다.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 특히 이 라임 사건은 1조 6천억 원 피해액이 엄청난, 쉽게 말해서 대형 금융 사기 사건입니다. 본질은. 예. 거기에 이제 정관계 인사가 연루돼 있다 이런 이제 출발했는데, 지금 갑자기 뭔가 방향이 좀 초점을 흐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잘 듣지 않고 법무부에서 지금 1조 6천억 원 엄청난 사기 범죄자의 그 옥중 편지 하나에 마치 뭔가 미리 짜여진 각본 비슷하게 거기서 옥중 편지를 내니까 바로 누가 감찰 지시를 하고 또 정치권에서 뭔가 공격을 하고 하니까 마치 이게 너무 그 스피드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우선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의 말에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대로 검토해 본 뒤에, 그리고 언론에 뭘 하든지 해도 늦지 않을 텐데, 뭔가 정광석화처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감찰 지시를 추미애 장관이 하고 또 여당에서는 누구를 공격하고 하니까 맨 처음 애초에 시작되었던 1조 6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그런 금융 대형 그 사기 사건, 이 본질이 지금 온데간데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도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옛날에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예.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수감되어 있는 범죄자들은 항상 자기의 어떤 형량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검찰도 좌지우지 쉽게 말해 거래를 할 수가 있고, 또 법원에도 또 자기가 유리한 진술을 하면은 형량이 깎이지 않을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은 정말 두 번, 세 번 검증을 한 뒤에 뭔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람이 다른 사건이 아니고 대형 사기 사건의 주범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옥중 서신 공개되기에 앞서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했던 그 발언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된 바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그 당시에는 권력형 게이트다라고 굉장히 좀 정치 공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권력형 게이트로 갈 가능성이 많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강기정 수석. 예. 강기정 수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법정에서 진술한 거는 약간 좀 다르긴 다릅니다. 물론 위증을 하게 되면은 법정에서 위증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은 좀 더 올라간다고 보여지지만 네. 저는 기본적으로 법률가로서는 강기정 전 수석에 대한 그 5천만 원 그 부분조차도 사실은 많은 검증과 수사가 필요하다. 단순히 그 사람이 뭐 증언했다든지 또는 뭐 편지를 냈다든지 한다고 해서 그것의 그 진실성을 우리가 100% 담보할 수는 전혀 없는 것이죠. 상당히 예. 위험한. 알겠습니다. 그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무부도 즉각적으로 감찰에 들어갔고 검찰 스스로도 수사를 좀 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법무부에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좀 확인을 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 입장이 나오자마자 또 검찰 측에서는 법무부의 이번 발표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다.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또 법무부와 검찰 간의 또 갈등으로 비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거든요. 이런 양측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갈등으로 비화되어 있지요. 비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렇고 그 법무부 입장에서는 그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그러니까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감찰을 하고 필요하다면 수사팀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혹을 가진 검사가 수사하는 거를 이게 누가 믿겠습니까? 이건 법무 당연한 입장이고 이걸 갖다가 이제 대검에서는 그 편지에 윤석열 총장을 위해서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혹시 윤석열 총장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문제를 좀 키우는 거거든요. 저는 법무부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총장도 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문개기했다는 것 턱도 없는 소리다. 법무부가 이제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제대로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니까 수사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런 입장차가 나오는 대목은 왜 나오는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법무부 쪽에서는 지금 사실은 대검 위원 문서에 나왔듯이 사실 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전폭적인 신뢰를 가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한나라의 검찰총장이 이런 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좀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아직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니까 서로 간에 이런 싸움들이, 그러니까 갈등들이 나는데 저는 뭐 두 분 다 좀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서로 좀 성급하게 서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상황을 좀 파악하고 해도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의원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아니 저는 참 정말 황당합니다. 예. 뭐냐면은 그 범죄자의 옥중 편지 또 범죄자를 그 법무부에서 저렇게 뭐 정광석화처럼 조사하는 사례도 아주 드물고 뭐 처음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을 근거로 다른 사람도 아닌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쉽게 말해서 잘못했다. 선택적으로 했다. 쉽게 말해서 검사들이나 또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하지 못하게 했다. 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황당한 거죠. 이제 검찰 수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말 자체가 되지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또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저렇게 범죄자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저렇게 뭐 쉽게 말해서 검찰총장이 할 일을 못했다는 식으로 뭐 평가하는 것이 뭔가 정치적인
그 범죄자의 입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뭔가 활용하려고 하는 뜻 아닌가라는 의심을 저는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서로 내놓는 여야가 내놓는 방법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앞서서 뭐 공수처, 특검 입장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단 여당은 공수처를 하자. 공수처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사안이다. 1호 대상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범죄 피의자의 주장 중에 좀 그냥 넘기기 어려운 것이 현행 수사팀 검사가 접대를 받고 수사팀 검사가 윤석열 총장을 위해서 일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확인해 봐야 하는 얘기지만 그래도 그런 의심을 받는 사람이 수사팀에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당연히 법무부는 이런 그 수사팀의 교체까지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여당 입장에서는 공수처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그동안 검찰의 행동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공수처의 필요성이 확인된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수십 년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핵심을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확인되었는데 이 공수처가 지금 7월 달에 출범해야 될 공수처가 야당의 방해로 출범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법을 만든 국회가 탈법, 불법 상태예요. 당연히 이것을 치유해야 되는 국회의 의무고 그리고 이 공수처의 필요성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 이걸 막고 있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표시하는 거고 예. 그리고 이걸 강하게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공수처의 대상이 돼야 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범죄자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공수처 설립을 빨리 해야 될 이유로 삼는 참 근거로 삼는 것도 참 제가 볼 때는 한심합니다. 뭐냐면은 그동안에 여당 입장에서 좀 떳떳하게 공수처를 설치하려면 결국 카운터파트인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그런 조치를 더 노력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또 갑자기 뭐 신빙성도 상당히 의심되는 옥중에 있는 사람 말 한마디를 가지고 공수처 빨리 해야 될 근거다라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이 국면에서 중요한 지점은 사안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는 것. 예. 그리고 그 수사에 대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정하다는 그런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그러니까 신속성과 공정성. 이거를 만족시키려면은 공수처는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무슨 현실적으로 공수처는 지금 법이 여야가 합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야가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 억지로 합의시켜서 그 실행을 하려면은 벌써 몇 달이 걸립니다. 신속성 측면에서 공수처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집권 여당에서는 절대 찬성이지만 예. 야당이나 그밖에 뭐 다른 분들은 반대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많이 있고 현재도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공정성 측면에서도 공수처는 박수를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컨대 뭐 강기정 수석을 비롯해서 여당 정치인들만 조사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여당에서 이 수사에 대해서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고 또 반대로 야당에서는 공수처를 통해서 뭘 하면은 아무리 공정한 수사였다 하더라도 인정을 못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든 지금 문제가 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향응받았다고 하는 검사든 또 야당 정치인이든 여당 정치인이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받는 방법은 특검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집권 여당에서 지금 이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라고 하니 더더욱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신속성. 예. 이것만큼은 제가 볼 때는 여당의 주장이든 야당의 주장이든 그 규결은 논리적 규결은
특검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신속성, 공정성 이 모든 걸 부합해서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건 특검이다. 이런 입장이신데 글쎄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금 공수처를 지금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이 라임 사건을 수사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임 사건 수사는 검찰이 하는 거예요. 다만 공수처가 지금 국민의힘 때문에 이게 지금 탈법 불법 상태에 있고 여전히 그 검사들의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자는 그 공수처는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고, 전 특검 말씀을 하시는데, 특검이 필요한 것은 뭐 대통령부터 법무부, 검찰까지 한 통속일 때 필요한 겁니다. 이 검찰을 못 믿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은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었던 분이죠. 검찰총장은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로 막 나오시는 분들이, 이 두 기관이 서로 짜고 뭘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특검을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의 검사가 2,000명입니다. 수사관이 8,000명이고요. 사실은 특검을 만들어봤자 그 수사의 역량이나 확대로 그 빠른 정보 포획으로 봤을 때는 사실 검찰이 공정하게만 한다면 가장 강해요.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견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일방에 치우친 그런 잘못된 수사가 될 수는 없어요. 이미 그렇게 구조가 짜여져 버렸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특검을 한다. 이렇게 특검을 주장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시간 끌기에 지나지 않아요. 자꾸 이거를 갖다가 정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일 뿐이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는 저는 오히려 양쪽 이 검찰에 좀 더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법무부에 힘을 실어주는 게 더 맞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검찰총장에 대해서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검찰총장이 여권, 야권 구분짓기에는 아직은 좀 그렇죠. 이른감이 있는 예.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짚어서 좀 정정 그건 말씀을 언론에서 주로 예.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봤을 때 그건 약간 정정하겠습니다. 예,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검찰이 개입된 부분이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의 수사권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동의를 하시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뭐 특별수사본부의 구성이라거나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이 이 수사를 좀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수사팀을 뭐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 이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께서 자세히 이번 수사를 들여다보고 문제가 없게 내가 끌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또 검찰 수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양쪽에 두 팀이 서로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것은 매우 어느 쪽에서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신속한 수사, 공정한 수사를 얘기를 한다면 예, 꼭 지금 특검의 특검이나 필요는 전혀 특별수사본부에 대한 필요성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철저한 견제를 통해서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장외투쟁까지 고려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만 장외투쟁이라는 게 사실 여론의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담도 클 텐데 이걸 감내하고도 실제로 장외투쟁까지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뭐 장외투쟁을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예. 방금 이제 뭐 추미애 장관이 좀 더 나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들 뭐 여야를 막론하고 추미애 장관이 뭐 법적으로도 사실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 지휘권이라는 것은 어떤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법무부 장관이 나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설사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그 수사가 아무리 제대로 되었다 하더라도 많은 국민이 신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아시다시피 지금 아주 정치적인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은 사사건건 윤석열 검찰총장 쉽게 말해서 총장에게 제대로 뭘 못하도록 한 분이기 때문에 절대 법무부 장관이 나서야 된다는 것은 저는 찬성하기 어렵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 세 번 제가 강조를 합니다만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빨리 발견해야 되고 또 지금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 논리적으로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당에서도 계속 특검을 거부하기는 힘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장외투쟁을 해서라도 특검을 추진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시라는 아니요, 걸로 아니요. 이해하면 제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거는 예. 여당에서 이 특검 주장을 계속 거부를 못하기 때문에 뭐 야당에서 장외투쟁 나가기 전에 특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자체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정기국회 기간에 이렇게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 일단 의원님 어떤 효과를 기대를 하고 이렇게 단독으로 열었다고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번 국정감사가 뭐 역대 다른 국정감사보다 좀 더 아쉬운 점은 국감 증인이 거의 제로인 그런 상임위가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국정감사라는 것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1년에 딱 한 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이 어떻게 보면 국민과 대화를 하는 중요한 시간인데 그때 어떤 그 사안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증인이다고. 근데 지금 이 서해 그 공무원 비격 사건 이거는 예. 온 국민의 그 분노를 유발시킨 아주 중차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안이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고 또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되지도 않고 또 북한으로부터 제대로 사과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뭐 이제 흐지부지 되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과 직접 어떤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알기로는 피해 공무원의 형이 나왔죠. 이제 예. 증인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행법상의 국정감사는 아닙니다만은 국민 국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기관 증인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국감이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뭐 국감 증인 말씀을 좀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말 좀 공유합니다. 국민과 대화하는 장이에요. 저 증인이 많아야 되는데 국민과 국감이란 건 정책 국감이어야지 정치적인 투쟁의 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그렇고 그래서 이번 증인들 문제가 그런 데서 많이 발생을 한 것 같고요. 예. 저는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국민과 뭐 직접 소통하겠다. 근데 다만 부른 사건이나 증인들이 너무 정치적이고 뭔가 결론이 나거나 뭔가 새로운 색이 밝혀질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거기다 알겠습니다. 뭐 면책특권도 없고 뭐 그런 곳에서 뭐 얼마나 좀 유효한 얘기가 오갈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궁금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